안녕하세요. 조경 강사 이은진입니다. 오늘은 조경 식재 첫 시간으로 식재 효과 및 식재 설계 기본에 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식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물을 가지고 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이용을 해서 보다 나은 이제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조경 식재의 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재 이용 효과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건축적 이용 효과, 공학적, 기상학적, 미적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다라는 큰 타이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축적 이용 효과라는 거는 우리가 건축에서는 공간을 분할하거나 할 때 담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조경에서는 이제 수목을 가지고 이런 건축적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건축적 이용 효과고, 자, 사생활 보호라든지 차단과 은폐의 경우에는 뭔가 이제 이런 사람의 눈높이 정도에 맞는 수목을 눈높이 이상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수목을 가지고 이제 어떤 차폐를 하거나 은폐를 하는, 그래서 사생활을 보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담장의 기능을 대신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점진적인 이해라는 거는 어떤 방향으로서의 이제 방향성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목 정도 이제 식재를 하게 되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를 우리가 점진적인 이해라고 한다라는 거. 자, 이번에 보시면 식물의 공학적 이용 효과는 이제 수목을 가지고 말 그대로 공학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사면 같은 경우도 낮이 상태로 두는 것보다 이제 잔디를 이렇게 피복해주게 되면 토양 이제 침식이 훨씬 더 덜하겠죠. 그래서 이런 토양 침식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방음의 효과가 음향 조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음 조절, 자, 그리고 대기 정화 작용, 섬광 조절. 그래서 섬광 조절은 우리가 녹음수 같은 경우에는 잎이 태양광선을 이제 투과시킬 때 거의 반사하고 한 20% 정도만 이제 투과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광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 수목이. 그리고 이제 이런 인조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밤에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 이제 그런 눈부심, 불빛의 눈부심 같은 것들을, 이런 차단해주는 거 우리가, 또는 이제 조절해주는 거를 인조광 조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반사광선 조절이라든지, 통행 조절이 이제 공학적 이용 효과고요. 3번에 보시면 기상학적 이용 효과는 태양 복사율을 조절하거나 또 온도, 습도, 강우, 바람 조절이 기상학적 이용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식물의 미적인 이용 효과인데요. 자, 식물을 가지고 미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니까 뭐 조각물로서 이용을 하거나 어떤 선형미를 느끼거나, 그리고 장식적인 수벽. 그래서 뭐 토피아리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감상을 하는 것도 이런 미적인 이용 효과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식물을 식재를 해두게 되면 조류나 소독물이 유인이 됩니다. 먹이나 또는 은신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죠. 또 미적인 이용 효과고요. 이런 건물이 있게 되면 건물은 수직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관목을 식재를 해두게 되면 훨씬 건물의 어떤 수직적인 측면을 완화시켜주겠죠. 그래서 구조물의 유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적인 이용 효과라고 본다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푸르름의 효과인데요. 이제 푸르름은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효과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물리적 효과라는 거는 이제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아까 보셨듯이 공학적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재해 방지라든지 방화 방풍, 대기 정화, 기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효과인데요. 심리적 효과는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그곳에서 뭔가 이제 휴식을 하게 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푸르름의 심리적인 효과라고 한다라는 거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요소인데요. 우리가 물리적인 요소는 식재를 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태, 색채, 질감인데요. 자, 형태라는 거는 나무의 수형에서 우리가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식재 설계 시 가장 먼저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재 설계 시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
자, 형태는 지금 뭐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원추형인 경우에는 이런 주간이 길게 나와 있고 여기에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죠. 그래서 형태는 가지나 장가지나 굵은 가지의 배열이라든지 방향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원추형의 형태는 주로 이런 상록, 침엽, 교목들은 원추형의 수형을 이제 가집니다. 그래서 뭐 나구석 메타세카이아, 히말라야 시다, 가이스카 향나무 이런 이제 수종들은 원추형이고, 자, 우산형이라는 거는 자, 지금 이런 형태가 이제 우산형이죠. 우산을 펼쳐놓은 그런 형태를 우리가 말하고, 이제 낙엽파려수는 이제 이런 우산형 또는 원정형의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원정형은 이런 정수리가 둥근 형태를 우리가 또 원정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산형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나무들이 있고, 원정형의 경우에는 플라타너스라든지 벽오동이라든지 회화나무, 좀 이제 우리가 녹음수로 쓰는 이런 이제 큰 나무들은 이제 원정형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번에 보시면 평정형이 있는데요. 평정형은 정수리가 평평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생긴 모양이 또는 술잔형이다라고 해서 술잔 모양이다라고 해서 술잔형이라고도 하고 배상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가죽나무, 뭐 배롱나무 이런 수종들은 평정형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반구형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생긴 형태. 자, 밑에가 다간이죠. 여러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고 위에가 둥근 형태, 부채살 모양으로 생긴 거를 우리가 이제 반구형 또는 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송, 개나리, 팔손이, 병꽃나무 이런 수종들은 이제 관목 같은 경우는 이런 반구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하수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나무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버드나무 종류가 가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처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형을 우리가 하수형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식재 설계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이런 이제 형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질감입니다. 자, 질감이라는 거는 나무에서 느껴지는, 나무의 잎이나 꽃이나 이런 거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표면의 상태를 우리가 질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감의 결정 요소를 보시면 어디에서 잎이나 꽃의 생김새에서 크기, 착색 밀도, 착색 상태에 따라서 질감이 결정이 되고요. 우리가 수목의 질감은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고 알아두셔야 되는데, 수목이 거친 질감의 수종이다라는 거는 잎이 크고 이제 그런 꽃이 크거나 이런 수종을 우리가 거친 질감의 수종이라고 합니다.